안녕하십니까. 말가말북의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남녘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과 또 그들을 바라보는 남녘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파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병사 한 명이 수발의 청탄을 맞으면서 남쪽으로 넘어온 그런 영화 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거기서 정말 놀라웠던 것이 사경을 헤매는 탈북 병사를 바라보는 이 남녘 사이의 천박한 관음증과 이념적 프레임이었습니다. 생존을 다투는 한 인간 앞에서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그의 생사보다도 그의 몸속에 들어있는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였습니다. 그때 환자의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인격 테러, 위력법 위반, 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탈북 병사의 몸 상태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곧바로 정부 프레임이 가동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었어도 정말 그랬을까요? 북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와서 현재 분단 정치 세력의 이런 이용물로서 21세기 서북 청년단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소수 탈북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런 기본적인 일반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오직 생계를 위해서 남녘 경제에 대한 희망과 또 우리를 한동프로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탈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남녘 사회에서 직면하는 북에 대한 또 탈북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차별, 배제는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기에 남녘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조선족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화 무산일기는 탈북자 전승철 씨의 억울하고도 정말 암울했던, 험난했던 서울에서의 적응기를 그대로 보여줬던 실제 영화입니다. 탈북자 전승철이 남녘에서 정말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또 지독한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 직업을 찾지 못해서 힘들게 이런 비통한 삶을 살다가 끝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친구가 훗날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무산일기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영화의 그 엔딩 장면 마지막에 이 탈북자 전승철 씨가 거리에서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든 박정범 감독은 실제 그 순간에 이 승철이의 이 길가에 떠도는 죽음으로 이렇게 안겨와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한 탈북자는 평양의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정말 수없는 노력에도 끝내 취업에 실패하고 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어느 날 작은 임대아파트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양강도에서 온 한 탈북자는 2008년도에 탈북해서 10여 년을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올해 1월에 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여 년을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직업계획을 통해서 배웠던 기술로서 2010년까지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일을 더 할 수 없게 됐답니다. 덜 봐줄 사람 한 명 없이 정말 날로 악화되는 지병으로 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결국 사는 게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탈북 여성들도 이 여성과 북쪽 출신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또 성희롱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전체 북한 이탈 주민 32,705명 가운데서 여성은 23,500명으로서 72%에 달합니다. 북에서 교사를 하다가 2013년에 남으로 왔던 이 40대 B씨는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돼서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했으면 채용됐을 것이라고 이런 안타까운 하소연도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41%는 차별과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참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중에서 북한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는 물음을 제기해 봤는데, 그때 47%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북민에 대한 남쪽 사회의 차별과 폐쇄성이 탈북민들을 다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제3국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며, 또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남녘사회 편견과 차별이 갖게 되는 불만으로 해서 탈북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3월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탈북자는 20.8%고요. 또 북으로 돌아간 재입국자를 나는 이해한다 라고 대답한 탈북자는 37.9%라고 합니다. 언론에 나와서 북을 악마화하고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이런 탈북자들은 통일의 주역으로 먼저 통일로 이렇게 추앙받으면서 커다란 경제적 이윤을 챙기지만, 이렇게 일반 탈북자들은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차지하고서도 무산일기의 주인공처럼 오직 살아남고자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자신들의 조국과 고향을 마음 놓고 자랑하고 오갈 수 있듯이 탈북자들도 자유로이 자기의 고향을 구려워하고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가족들과 상봉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안고 정말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남녘 땅에서 이 차가운 사회적 편견과 오해, 차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일반 탈북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항상 우리 말가발북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